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7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국방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릴게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주말에 폴란드가 우리 다연장포, 신형 다연장 로켓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천무 이거를 한 300대 정도, 대규모 분량이죠. 300대 정도면 우리도 지금 300대는 아마 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기적으로 보유대 수가 300개에서 400대 사이 정도다 이렇게 되고 지금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군단급 포병에 이제 그러니까 포병이단, 군단 소속의 포병 여단에 이제 주 배치가 되는 그런 무기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폴란드가 금년에 이제 대규모 방산 수입건으로 우리 소식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을 간단히 전하면서 폴란드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디펜스 뉴스에서 기사가 난 거고요. 보시다시피 10월 15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치면 10월 16일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뭐랄까 뭐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신속한 게 보도한 게 있었는데, 일단은 디펜스 뉴스 자료를 기초로 하고 거기에 안 다뤄진 부분들이 이제 다른 소스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따로 모아서 제 판단을 겸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 폴란드가 한국에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발사대를 사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됐죠. 예. 자, 그리고 일본에서도 우리 소식을 상당히 신속하게 보도합니다. 우리 유튜버들보다 빨리 보도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유튜버들을 뭐 이렇게 국방 관련된 것을 보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거의 실시간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일본 말로 찍힌 내용을 보면은 제가 위에 짧게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한국판 하이마스 천무 폴란드 약 300대 수출 현지에서 보도가 나왔다. 예,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저도 한 달 전에 이제 왜냐면 하이마스가 뭐랄까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무기 체계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도 미국한테 이걸 더 제공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 미국 행정부도 더 보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무기 체계였죠. 그래서 각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서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무기 체계예요. 그래서 그게 마침 우리 현무와는 어떻게 보면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그때 다뤘던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비교 같은 것은 제가 링크를 끝에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이마스나 천무는 제가 사촌지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원래 뿌리는 MLRS 이거예요. 예. 이게 이제 궤도 차량 위에 보면은 이제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발사대 하이마스 기준으로는 발사대가 2개 분량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천무는 1대 분량이죠. 예. 저런 형태로 있었는데 이제 미사일 이제 로켓의 사거리가 자꾸 길어지고 정확도가 향상되고 또 신속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효과적인 무기체계고, 기존에 포병이 갈 수 없는 곳을 이거는 트럭에 넣고 가볍게 만들면 갈 수 있는 거니까 장사정거리고, 예. 이동이 용이한 거죠, 그러니까. 포보다는. 그래서 C130 전술 수송기에 들어갈 수 있는 버전으로 미국은 이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예요. 예. 전장을 바로 뛰는 무기가 아니니까 우리 궤도 차량이나 장갑판으로 뒤덮을 필요는 없다. 무기를 가볍게 하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하이마스입니다. 예, 지금 이제 C130은 아시다시피 적재량이 19톤밖에 안 돼요. 예, 어떻게 보면 준준형 수송기고 전술 수송기라고 부르는 게 맞죠. 거기에 실을 수 있다는 건 큰 이점이죠. 신속하게 투입이 가능하고 화력 지원을 해줄 수 있죠. 여기에 예를 야프를 싣고 155mm 견인포도 실어갈 수는 있겠지만 효용성이 이 비할 바가 못 되죠. 예, 그리고 155mm 자주포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생각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자 19톤이라면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차륜형 장갑차 도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20톤이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예, 그리고 부피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용으로 최적화된 MLRS를 신속 대응군 기동 타격대의 화력 지원용으로 네, 재개발한 것이 하이마스고, 우리는 그런 수요가 없고 남북 대치라는 한반도에 국한된 전장 상황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그냥 발사대를 이제 하이마스 기준으로는 2개씩 장착한 것을 이제
개발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폴란드도 해외 파병할 일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값이면은 천무가 훨씬 효용적인 체계예요. 개발 목적을 보더라도. 예. 그래서 이 결정을 발표한 사람이 지금 그림 속에 나오는 마리우시 보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자 부총리이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지난 5월 말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고, 이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한 거죠. 한 현지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천무 사기로 계약 합의 다 됐다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한국 가서 이 양반이 다시 와서 계약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말 동안에는 이제 서방의 전문 군사 잡지에 이제 실린 거죠. 그게 이제 디펜스 뉴스이지요. 예. 그래서 그 디펜스 뉴스의 보도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한국과 협상이 끝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린 대로 국방장관이 한국에서 서명 예정이다. 한국을 방문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설명은 왜 그러면 천무를 또 도입하기로 했느냐. 예. 우크라이나전에서 봤을 때 현대 포병 전력이 전장에서 가지는 기여도 영향이 상당했다. 예. 그래서 K9는 지금 한 50km 정도까지죠, 사거리가. 그리고 천무는 70km 이상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것이죠. 7, 80km 이상까지도. 현재 주력은 한 7, 80km의 사거리를 가진 유도 로켓인 것 같아요. 뭐 준 미사일이죠. 네. 그래서 이걸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폴란드 국방장관이 밝힌 이유였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사정을 좀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폴란드가 처한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거는 일단은 내용을 말씀드린 다음에 제 생각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구구절절한 사연이 뭔고 하니 원래는 미국의 하이마스를 500대 살려고 했다. 500대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요구도 다 했다. 공식적인 절차까지 밟았다. 지난 5월 달에. 그런데 미국이 필요한 시기에 공급을 못할 것이라는 답변이 왔다. 이런 시기예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차선책으로 한국의 천무를 고려하게 됐다. 다행히 성능도 하이마스랑 이름이 많이 알려진 하이마스랑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은 2023년 중에, 즉 내년 중에 300대 다는 아니겠죠. 예, 그래서 초도 물량을 들여올 수 있다고 한다. 예, 그래서 미국 것을 사려고 했으나 불가피하게, 미국 측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미국이 공급 가능한 200대를 하이마스를 사고 나머지 300대 물량을 한국 것을 사게 됐다라는 설명을 친절하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0대 하이마스 사고 300대 천무를 사는 셈이에요. 이제 발사대 기준으로 보면은 하이마스를 어떻게 보면은 800대 사는 셈이에요. 예, 그죠? 천무 하나는 발사대가 2개씩 있으니까 하이마스의 발사대가 하나. 그리고 가격으로 보면은 아마 하이마스 500대 사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어떤 로켓을 살지를 언급을 했어요. 그 기사 내용에. 사실 여러분 보시면 하이마스도 그렇고 천무도 그렇고 그 10톤 우리 천무 같은 경우 10톤 트럭 차대에다가 발사대를 올린 거거든요. 그 자체의 가격도 제법하겠지만 실제 대부분의 가격은 여러분 미사일 발사대하고 미사일이 있다. 예, 어디가 그게 하나의 무기 체계잖아요, 그죠? 두 개가 반드시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 중에 어느 것이 가격 비중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미사일이 가격 비중이 높죠. 지금 이거는 발사대를 기존에 굴러다니는 트럭에다가 올려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로켓을 누가 많이 파느냐 이게 기업 관점에서는 방산 기업 관점에서는 중요한 내용이고 거기가 매출의 대부분이 발생하고 수익의 대부분도 거기서 발생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사대와 미사일을 구매한다. 근데 계약 금액 전체는 300대 구입하면 얼마냐? 이거 다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왜냐? 앞서 우리가 샀던이 아니고 폴란드가 구매했던 K2 전차 한 1000대 가량 어떻게 하기로 했죠. 현지 생산 포함해서. 그리고 K9 자주포 그리고 FA50 한 뭐 48대인지 50대인지 정도 사기로 했죠. 그것들은 그 무기 체계 자체가 전체 비용의 대부분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뭐 탄약이라 이런 거에서 부수적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폭탄 같은 건 별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무기 체계 자체의 가격이
전체 가격을 산정을 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천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거꾸로 됐다는 거죠. 발사대는 그냥 발사대예요. 트럭 위에 있는. 예. 그리고 나머지의 대부분의 금액은 여기 로켓, 준 미사일이죠. 미사일 쪽에 있기 때문에 계약 금액을 말하기가 애매해요. 그렇게 되면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디펜스 뉴스에서 언급한 이 로켓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콕 집어서 언급됐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폴란드한테. 이건 반드시 와야 된다. 하나는 239mm 미사일 제거의 로켓. 저기 앞에 그 날개가 달린 게 보이시죠? 앞에 머리 부분에. 이게 바로 하이마스가 지금 부각된 그 이유예요. 70km. 하이마스는 뭐 8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 80 그 정도겠죠. 그래서 그 체제하고 같은 미사일이에요. 즉 7, 80km 떨어진 곳에서 상대방을 정밀하게 폭격할 수 있는 거 유도죠. 예, 유도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사유 용처를 보면은 상대방의 병참 기지나 왜냐면 움직이는 목표물을 타격하는 체계는 아니니까 기본적으로는. 예. 그래서 상대방의 병참 기지나 중요 보급선 또는 뭐 지휘부 같은 곳을 멀리서 자주포가 야포가 타격할 수 없는 거리에서 훨씬 더 멀리서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다. 예.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생각이 됐는데 그거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실제 전장에서 이번 전장에 사용되는 것을 보면은 드론 정찰 체계하고 합쳐지면서 이게 더 위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갑 부대나 수송 부대가 맨날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밤에 뭐 수경을 한다든지 그래서 뭐 포나 장갑차나 탱크들을 숲속에 아니면 위장막을 통해서 이렇게 감춰놓은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대기를 한다거나 이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병창비지하고 다르죠. 병창비지 같은 것은 노출된 거지만 그런 수경지는 매번 바뀔 수 있는 것인데 드론이라는 정찰 형태가 등장함으로써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적의 머리 꼭지에서 그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이마스나 이런 유도 로켓탄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적진으로부터 뭐 50km, 60km 이상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된 부분까지 이 로켓탄이 날아와서 정확하게 타격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239mm 제 로켓탄을 콕 집어 언급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도 지금 아마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이죠. 아니면 개발의 막바지에 있는 것인지 거의 탄도탄 수준의 600mm짜리가 있죠. 하나 포도에 하나 발사대에 한 발씩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천무에 두 발 들어가는 거죠. 예. 저 239mm 탄 같은 경우는 한 포도에 6개씩 들어가는 거니까 천무에는 포도가 2개 있지요. 12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저게 이제 주력이죠. 거의 주력이고 그 위에 있는 130mm 로켓 같은 경우는 사거리도 그렇고 위력이라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주포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배치가 시작됐는지 확실치 않은 600mm짜리 이거는 거의 탄도미사일이죠. 이거에 대한 것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즉 기존에 이런 하이마스나 천무 체계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고위력탄, 가장 장사거리 탄도 확보하겠다. 그리고 확보하기로 약속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예.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천무의 뒷모습이죠. 처음에는 안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 포고 물론 가짜죠. 가짜인데 지금 포드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정 포드가 두 개가 있죠. 각각을 하나의 포드라고 부르고 한 포드에 6발씩 들어있는데 좀 전에 6발씩 들어있는 그게 뭐냐면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239mm 탄 그거예요. 현재 하이마스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거. 천무는 12발이 들어가고 하이마스는 여기서 6발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이마스는 5톤 트럭이고 천무는 10톤 트럭이에요. 4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제가 DX 코리아에서 이 운용병 분하고 말씀을 좀 나눴는데 운용병력이 3명이래요. 그 차 안에 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차 운전석, 조수석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조정 장치 컴퓨터를 포함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정 급할 시에는 2명만으로도 이걸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인원이라는 면에서도 엄청난 거죠. 이런 강력한 예전에 견인포 몇 명이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155mm 포. 그거에 여러 배, 또 사거리까지 감안하면 더 여러 배. 이 위력의 무기를 단 2명이서 조종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다른 보도를 보면은 폴란드에서 지금 그림스에서 보시는 한국형 뭐랄까 첨부를 그대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발사대 부분만 도입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차대는 폴란드 현지 차대를 쓴다. 자, 이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격적인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트럭을 또 뭐 폴란드 트럭을 쓰면 더 저렴해지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기 체계가 핵심은 로켓의 탄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폴란드의 국산화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고, 두 번째 줄에 나오는 로켓 기술 이전 포함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로켓 기술을 이전하겠다. 예. 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에서는 300대 도입한다는데 가격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로켓이 대부분의 가격이고 로켓을 몇 발 생산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거나 추후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대회비거나 그렇겠죠. 예. 자, 그래서 폴란드 차대를 한다고 해서 폴란드에서 엄청나게 큰 이득을 보는 건 없고 우리 쪽에서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없다. 차량 제작 회사는 좀 손해겠지만요. 예. 그래서 이 하이마스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가진 다른 미군의 무기 체계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하이마스는 이 당연히 로켓 없이 이 차량 가격이 한 대 가격이 파괴력은 2분의 1이죠. 한 5, 60억 했던 것 같아요. 60억 제 기억으로. 그거보다는 통상 봤을 때 우리의 무기 체계가 같은 급에서 미국의 무기 체계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심지어는 2분의 1도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 그런 부분, 가격이란 부분에서 훨씬 우리가 메리트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폴란드가 간절히 원하는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전향적으로 해줬을 거라고 봐요.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패키지 딜이잖아요. 한화 입장에서 보더라도 벌써 K9 팔고 이거 팔고 또 그 다음에 또 전투장갑차까지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롯데메스는 뭐 K2 전차를 무려 1000대가량 파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카이도 팔았고. 그래서 나라 대 나라의 딜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뭐랄까 대량 구매예요. 엄청난 대량 구매잖아요. 거기에 어떤 할인 요소를 주기가 또 쉽죠, 약간. 예. 자, 그런 면에 봤을 때 여러 가지로 가격적인 면에서는 하이마스에 비해서 우위가 있었고 기술 이전까지 포함하면 폴란드가 당연히 이걸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폴란드의 고민이 있고 그걸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원하는 대로 내가 구매자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내가 좋은 물건 사겠다는데 미국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 폴란드의 입장이죠. 그래서 그건 제가 지혜롭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때 우리가 K2, 폴란드가 K2에 처음부터 관심이 있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과정에 몇 년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협상을 하는 것이 양쪽으로 여러 부서가 관여해가 여러 부처가 관련돼서.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이제 M1 전차를 밀고 갑자기 들어온 거죠, 가운데. 예. 자, 우리 양쪽 다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폴란드나 우리나. 특히 M1 전차는 우리보다 가격이 비쌌고 게다가 그들의 핵심 어떤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일화 우라늄 장갑 그리고 일화 우라늄 관통자를 가진 철갑탄 이거는 해외 판매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 둘을 빼면은 다른 나라의 주력 전차에 비할 바가 못 되거든요. 방어력과 공격력이라는 면에서 포도 44구경장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탄도 열화 우라늄 탄에 기대는 바가 크기 때문에 관통력이 일반 탄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 일화 우라늄이나 소재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기술 개발에 매진했는데 미국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탄도 더 후져요. 예. 장갑도 똑같이 지원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폴란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줬죠. 200대나. 예. 그러고 나서 미국한테 도리를 하고 나토의 대장 나라에 대한 도리를 하고 이 정치적으로 잘한 것이죠. 돈도 잘 쓴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한국 것을 그것도 수량 공급이라는 이유를 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원하는 기간에 미국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된다 라는 이유를 적 대면서 결국은 한국 거를 천대를 사는 거잖아요. 기술 이전, 현지 생산까지 한다고 하면서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 하이마스 천무권도 똑같은 스토리예요. 하이마스를 안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대로 묶었고 천무는 300대. 그리고 이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로켓 체계이기 때문에 기존의 200대, 300대의 느낌이 아닐 거예요. 로켓탄이
어느 쪽에서 생산되느냐로 치면은. 그래서 결국에 성자는 나중에는 우리나라이자 한화가 될 거예요. 제가 봐서는. 예. 뭐 제가 그 탄약의 호환 정도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지금 양쪽이 호환될 것으로 제가 봐지거든요. 천무하고 하이마스가. 예. 조금의 기술적인 추리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폴란드가 현지에서 생산하면서 맞추겠죠. 그거는. 예. 자, 그리고 또 한화가 결국 성자가 되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로켓 부분을 판매를 많이 함으로써 전체 매출액에 즉 다연장 로켓을 구입함으로써 향후 한 10년, 20년간 발생할 전체 수익의 상당 부분, 대부분 아마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도 한화가 성자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외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부각되는 부분, 좀 정성적으로 하나가 승리를 가져간 부분도 크다고 봅니다. 뭐냐? 지금 하이마스라는 무기 체계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까지는 그게 눈에 띄는 무기 체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많이 부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 효용성이. 이 시장이 커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예. 그러면 거기서 지금 이번에 폴란드의 결정은 뭐냐면, 천무가 성능적이라는 면에서 하이마스하고 최소한 동등이다, 이런 걸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걸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저 같은 사람보다. 예, 그래서 지금 나온 윤곽만 보더라도 즉 뭐냐, 천무는 가성비에서 하이마스보다 훨씬 낫다. 즉 하이마스와 동급 이상의 무기고, 가격까지 감안하고 기술 이전까지 감안하면 운용 유지라는 측면에서 훨씬 차이가 벌어진다. 예. 그래서 한화의 승리 한 번 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주요 무기 체계가 나토권 또는 미국권 무기의 동등 이상이다라는 평가를 전반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또 하나의 또 이정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폴란드가 우리 천무를 한 300대 정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곳 국방장관이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서명하기로 했다 라는 외신 보도를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